네, 미국 증시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간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똑같은 유가 하락이라는 재료를 두고 어제 해석이 좀 다르고 오늘의 해석이 좀 다른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주가가 워낙 많이 또 급락한 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어저께 다우지수가 강보합이었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반등 정도를 일단 해석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 떨어진 거 있죠. 유가가 $100 이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준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시작한 게 거의 뭐 3주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수준까지 거의 근접한 거거든요. $95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도매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3차 협상, 4차 협상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것을 결과가 별로 안 나오고 있지만 기대감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불안불안하다는 사람도 있고 마침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또 새로운 세상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3년 만에 금리 인상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에 따른 방향성을 앞두고 뭔가 좀 눈치 보고 치고 있는 시장에서 오늘 기습적으로 일단 반등을 시도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반등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이런 시장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단언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불안하네요. 저번에도 하루 오르고도 다음날 바로 하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S&P 500 기준을 보면 연초 대비 한 12%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요. 실제로 보면 지난 2월 24일이 또 바닥 크게 떨어졌던 날인데요. 그때보다 크게 더 떨어진 건 사실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거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 어제에 이어서 에너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오늘 10개 섹터가 오늘 모두 올라갔고요. 특히 기술주라든가 임의소비재가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3.3%가 올라가면서요.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빅테크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보면 7%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릴리프라는 거죠. 안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찌 됐건 지난주 고점 대비 지난주 고점이 $110 넘었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그 당시 보면 벌써 27%나 떨어졌기 네. 때문에 그만큼 상품 가격, 원유 시장의 어떤 무서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도 지금은 4일 연속 하고 있는데 분명 좋은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이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달러거든요. 달러. 근데 달러가 오늘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한쪽에서는 불안하다. 즉 안전자산에 대한 소구 심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재료들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 빅테크주들은 어땠는지 좀 볼게요. 오늘 빅테크주들도 일제히 반등이었죠? 네, 맞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8% 정도 올라갔습니다. 애플도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알파벳 그 전부 다 같은 그림이 되겠는데요. 구글도 오늘 2.6% 올라갔습니다. 특히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 것들은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워낙 크게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7% 이상 올라갔고요. AMD도 6.9%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어저께 이제 $800가 깨진 채로 어제 새벽에 마감됐는데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모델별로 또 가격 인상을 발표한 것들이 역시 일정 수준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 이외에도 좀 크게 올랐던 특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올해 탑10 선호주로 꼽아주시기도 했던 디즈니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탑10은 들었지만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을 계속 가고 있었던 주식이죠. 다만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디즈니가 오늘 4%에 오늘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뭐 저점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도 2.8% 올라갔습니다. 물론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원자재 가격 분명히 인상이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맥도날드 사업이 러시아에서 빠져나간다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맥도날드 없어지기 전에 먹자고 긴 줄 쓴 것도 보셨을 텐데 여튼 그만큼 매출이 마이너스 날 텐데요. 하여튼 떨어지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2.8%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린 두 개는 진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냐는 것인데요. 펠라튼입니다. 번스타인에서요. 떨어져도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매수하면서 목표 주가를 $40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2% 올라갔습니다. 펠라튼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보여드린 나이키는 이거 진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이키가 물론
다 이것도 원자재 이슈 있죠.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다 있겠죠.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170, 180달러에서 130, 120달러로 떨어진 3, 40%가 떨어지는 거를 이해할 분은 없거든요. 네. 지금 나이키를 여태까지 구매하고 쇼핑하시던 분이 갑자기 35%, 40%가 줄 이유는 하등의 이유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까지 제시했고요. 그 밖에 오늘 그 항공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폭넓게 오늘 반등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라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9%, 10%까지 올라간 것들도 오늘 속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 소식들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이 기술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벌려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저점 매수를 좀 해볼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조언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오늘 기술주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란 것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아마존 같은 것도 기술주를 편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상태에서 기술주라고 큰 모집담은 하나 세웠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것은 그중에서도 지금 너무 빠졌다 그러면서 좀 살만한 주식을 골라냈습니다.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가 완전히 전환됐다는 얘기죠. 물론 일부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평생 이제 사무실 자체를 없애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집에서 일하건 어디서 일하건 아무 때나 일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시간도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워크가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분명히 악재지만 이들이 이런 기술주에 장기적인 그런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고 큰 흐름에 봐서는 이런 것들이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한 5-6개를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목표 주가를 3,600달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로 표시하에서 몇 퍼센트 써놓은 것은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을 하는 겁니다. 24%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전부 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입니다. 다음은 매치그룹입니다. 매치그룹은 목표 주가가 175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100%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치그룹은 이제 젊으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틴더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틴더 같은 경우가 100% 이게 어찌 보면 이거 도대체 누가 하겠냐고 그렇게 나이 연세에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찾을 때 예전에 보면 뭐 소개를 받고 이런 거 하는 거를 요즘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 2년 동안 락다운하거나 계속 집에 있던 사람이 외부에 나가면 상대방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까지 상승 여력이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의 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그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인데요. salesforce.com이죠. 82%의 상승 여력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거 여러분들 쉬우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36%의 상승 여력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뮤직과 관련된 음악 공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워너 뮤직 그룹은 목표 주가를 53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57% 상승 여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터 그룹이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상당히 지금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BTS가 3일 동안 공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4만 5천 명이 들어오고 전 세계 30몇 개국에서 극장에서 실황 중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 지난 연말 연초인가요? 연초에 이번에 그 BTS가 LA에서 스타디움에서 공연했잖아요. 네. 4월 달에 라스베가스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그 투어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의 주식들, 이런 쪽의 기업들이 지금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워너뮤직 그룹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또 기술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특이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5개 종목 모건 스탠리의 추천주로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월가의 투자 구루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들의 시각도 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주 소개해 주시는 마르크 콜라노빅이 오늘 CNBC와 또 인터뷰를 가졌더라고요. 네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 이제 늘 얘기 드리지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쓰습니다. 방송도 저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좀 상대방을 좋으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부각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이 탐리라든가요. 그러니까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탐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나치게 지금 이번 시장을 더 너무 적극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비력했는데요. 그럼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입니다. 이분의 시각은 한마디로 아주 간결합니다. JP모건의 시각은 악재가 지나치게 많이 현재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JP모건은요.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은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나가는 건데 일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지금 GDP에 리세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뭐 25에서 30%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지만 JP모건의 시각은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가 전쟁에 따라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보이면서 또 하나는 베어마켓에까지 들어가서 계속 베어마켓에 일시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베어마켓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자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전쟁도 하고 수많은 사람은 만몇 명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하니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분은 딱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묻는 겁니다. 저도 이걸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됐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작년 수요부터 얘기했지만 전쟁까지 날 거지는 누구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난 지가 3주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이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거의 서양 같은 경우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강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제조업에 대한 생산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이 늘어나니까 여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에서 서비스로의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이 섹터가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만 JP모건도 그렇고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이머징 마켓이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이렇게 좀 시장이 잘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황 이슈 체크하면서 오늘 월가 시각까지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